네, 안녕하세요. 무용글로벌입니다. 베트남에서 살거나 베트남을 여행하시다 보면 조금 의아한 광경을 보시게 될 겁니다. 커피숍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그 커피숍에, 특히 로컬 커피숍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남자라는 겁니다. 특히 낮 시간에 커피숍을 보게 되면 여자는 찾아보기 정말 힘들고요. 주인을 제외하고는요. 그런데 남자들이 다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고요. 요즘은요. 그리고 카드 놀이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모르는 사람들과, 옆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친구들 낮 시간에 일을 안 하고 커피숍에 앉아서 뭐 하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저도 베트남에 왔을 때 왜 저렇게 남자들이 일을 안 하고 커피숍에 맨날 앉아서 놀까?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베트남에 살면서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그 이유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통계 자료도 아니고요. 또 넓은 지역을 보고 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베트남을 엿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유로는요, 남자들의 일이 여자들의 일에 비해서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요. 지금 다낭에는 서비스 업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남녀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한국 분들이 여기서 자영업을 하는 걸 보면 많은 고용을 합니다. 남자들도 고용을 하고 여자들도 고용을 하지만 베트남 여성에 비해서 베트남 남성이 성실도가 좀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남자친구들도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일을 할 때는 잘 합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지각을 한다든지 또는 말도 하지 않고 다음날 결근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베트남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훨씬 더 잦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일을 시켰을 때 여기서는 커미션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커미션의 폭들도 여성에 비해서는 조금 과감한 커미션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서 베트남 남성들을 쓰는 것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 이제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남성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인 분들이 하는 가게뿐만이 아니라 이런 베트남 로컬에 가보더라도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영상의 시간은 5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시간에 나와봤습니다. 이 시간대가 사람들이 가장 많을 시간입니다. 퇴근을 하는 시간이고 또 식사를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는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식당이 오픈되어 있지만 안에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베트남 사람들은 집에서 해 먹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사 먹는 비율이 아마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사러 나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해가 지는 시간이라서 운동을 하러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커피숍도 이제 사가지고 갈 수만 있고 배달만 가능하지 앉아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지금 현재 영상으로는 볼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제가 보는 두 번째 이유는요. 베트남 남성들이 베트남 여성에 비해서 책임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결혼 이전에 총각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총각 때는 데이트도
해야 되고 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 남성들이 베트남 여성들에게 데이트를 할 때는 상당히 잘합니다. 또 선물도 많이 사주고요. 그래서 결혼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는 것까지는. 그런데 결혼을 한 이후에는요, 조금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이직이 좀 많은 편입니다. 쉽게 직장을 옮깁니다. 그거는 남성들, 여성들 할 것 없이 둘 다 많이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직장의 이직 간에 생기는 이직과 이직 사이에 쉬는 텀이 이제 결혼 전과 결혼 후가 여성들은 똑같은데 남성들은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네, 결혼 이후에는 이제 남성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잘 보일 여성이 없는 거죠. 네, 뭐라 하는 여성은 있지만 자기가 잘 보여야 될 여성이 없기 때문에 직장을 옮기는 사이사이에 그 쉬는 텀이 점점점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쉰다고 하더라도 먹고 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노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총각대의 습성을 잘 못 버리는 남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이제 비율이 베트남에서 남성들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맥주를 마시는 것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저녁에 맥주를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면 다음 날에 일에 지장이 생기게 되고, 또 이제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바로 또 직장을 찾으면 되는데 다른 직장을 찾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노는 시간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베트남에서도 요즘은 집안일을 잘 해주는 편입니다. 남성들이요. 그리고 자식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자식의 등하교를 도와주는 경우는 다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들입니다. 네, 베트남의 남성들을 보게 되면은요, 한국 사람들하고 좀 큰 차이가 있는 게, 미래에 대한 준비, 미래에 대한 포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또 베트남 남성들 중에서, 교육을 잘 받은 친구들, 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한국의 젊은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돈도 모으고요. 또 그 모은 돈을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돈을 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있는 친구들은 더 높은 포지션으로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많은 부분의 베트남의 남성들은 자기가 일을 해서 그달의 생계를 그냥 꾸려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의식주가 해결이 된다.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부모가 의식주를 해결해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을 할 때와 일을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해도 이제 자기가 그냥 먹고 사는 거고,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을 하지 않는 쪽을 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을 찾아보게 되면은 밖에서 남자들은 밖에서 이렇게 노동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노동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월급이 보장이 되거나 큰 이런 봉급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찾고 자기 기술을 연마하고 내가 좀 더 열심히 벌어서 우리 가족을 부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적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베트남 여성들에게 왜 이렇게 베트남에는 놀고 있는 남성들이 많냐고 물어봤을 때 돌아오는 대답은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을 잘 안 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베트남의 남성의 입장이 되어 본다고 하면은 일할 의욕이 많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일을 하게 되면은요, 남성들도 한 25만 원, 30만 원 정도 벌게 됩니다. 그 돈을 벌어서 그냥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옆을 잘 쳐다보게 되면 어떤 친구들은 부모를 잘 만났어요. 그러면 일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차를 사는데 큰 돈이 들어가는데 차를 사고 밤마다 놀러 다니고 그런 친구들을 옆에 두게 되게 되면 큰 상실감을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높은 집안에 높은 계급의 집안에 있는 이런 자제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완전 다른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더라도 생활의 격차가 빈부의 격차가 많이 생기는 현상을 보면서 상실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 남성들도 그런 비교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이라고 하면은 욕망이 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보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내가 성공을 하게 되면은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도 이제 눈에 보이는 저런 사람들처럼 좋은 차와 좋은 집을 가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냥 먹고 사는 것밖에 해결이 되지 않고 저기 보이는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어떻게 하든 가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이 나라 친구들처럼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베트남의 남성들을 볼 때하고 지금 조금 살고 난 이후에 베트남의 남성들을 볼 때하고는 이제 조금 다른 시각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왜 저렇게 게으르지? 왜 저렇게 살까? 참 의욕 없이 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어떤 면으로서는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편안하게 산다. 쟤들이 진짜 부러울 수 있겠다. 정말 걱정도 없이 맨날 친구들 만나서 물론 돈은 없지만 저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부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약간 안쓰러운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현대화되고 또 베트남의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돈이 많이 없는 지금 놀고 있는 베트남 남성들이요. 그러니까 다음에 오셨을 때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우리 가이드들도 옛날에 저기 놀고 있는 베트남 남성들을 보고 손가락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우리 한국 남성이 여기 와서 베트남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나은 생활을 하리라는 보장은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너무 뭐라 하거나 손가락질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살면 살수록 그 사람들의 입장이 조금씩 이해되는 건 왜일까요? 네, 오늘은 제가 베트남에 놀고 있는 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만나는 이렇게 젊은 베트남 남성들은 의욕도 있고 또 교육도 많이 받고 한 친구들은 우리나라 남성들만큼 열심히 살고 있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어떤 현상을 볼 때 저것은 틀리다가 아니라 저건 다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